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국가의 상징이 될 새로운 국회의사당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광화문 인근의 구 국회의사당은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건물이었고 규모도 협소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부를 담기에는 부족했다. 정부는 새로운 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해 여러 후보지를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한강 하중도였던 여의도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부지 선정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여의도가 국회의사당 부지로 선정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이유들이 얽혀 있었다. 우선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토지 확보의 용이성이었다. 1960년대 여의도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래섬이었고 홍수 때마다 물에 잠기는 불모지에 가까웠다. 이러한 여의도의 특성은 역설적으로 큰 장점이 되었다. 서울 도심의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았고 기존 건물이나 주민 이주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또한 여의도는 서울의 중심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위치였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용산과 마포, 영등포 등 주요 지역과 연결될 수 있었고 향후 도로와 교량 건설을 통해 서울 전역과의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68년 여의도 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한강대교와 마포대교의 확장 및 신설이 추진되었고 이는 여의도를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국회의사당을 여의도에 건립하기로 한 결정에는 정치적 상징성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부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해야 했다. 광화문과 종로 일대는 조선 왕조와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깊게 남아있는 곳이었다. 반면 여의도는 백지 상태의 공간이었고 여기에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투영할 수 있었다. 국회의사당을 새로운 땅에 세운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도 여의도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강개발 계획은 단순히 치수 사업을 넘어 서울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여의도는 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국회의사당을 여의도에 건립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서울을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확장하려는 구상이 있었다. 실제로 국회의사당 건립 이후 여의도에는 증권거래소, 방송국, 금융기관들이 들어서면서 금융과 미디어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여의도의 지형적 특성도 고려되었다. 한강이 섬이라는 특성은 국회의사당의 독립성과 위엄을 부여했다. 물로 둘러싸인 공간은 자연스럽게 경계를 만들어냈고 이는 입법부의 독립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은 보안과 통제 측면에서도 유리했다. 주요 교량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는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국제적 위상 제고도 여의도 선정의 배경 중 하나였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었고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현대적이고 웅장한 국회의사당을 새로운 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국내외에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여의도라는 새로운 공간에 세워질 국회의사당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국가의 비전을 상징했다. 여의도 개발과 국회의사당 건립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1960년대 서울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기존 도심의 확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새로운 부도심 개발이 필요했다. 여의도는 이러한 도시 확장 전략의 핵심 거점이었다.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을 여의도에 배치함으로써 서울의 공간 구조를 다액화하고 도심의 과밀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여의도는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은 건설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었고 대규모 토목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여의도 개발은 한국의 건설 기술을 시험하고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다. 홍수에 취약했던 모래섬을 안정적인 도시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은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이었다. 제방 건설과 지반 정비, 대규모 건축물 시공 등은 한국 건설업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여의도 선정에는 군사적 고려도 작용했다.
1960년대는 아직 한국전쟁의 여파가 남아 있었고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이었던 시기였다. 여의도의 지리적 특성은 유사시 방어와 대피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한강을 천연 방벽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제한된 접근로는 통제와 방어를 용이하게 했다. 또한 여의도는 김포공항과 가까워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이동이 가능했다. 국회의사당 건립 과정에서 건축 설계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여의도의 넓은 부지는 웅장하고 현대적인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했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도명 지붕의 디자인은 민주주의의 상징성과 한국적 전통미를 결합하려는 시도였다. 건물의 배치와 주변 공간 구성에서도 여의도의 개방적 특성이 활용되었다. 넓은 광장과 녹지 공간은 국회의사당의 품격과 위엄을 부여했다. 1975년 9월 1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서 공식 개관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입법부의 청사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여의도 선정이라는 결정은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탁월한 선택이었음이 증명되었다.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여의도는 금융, 미디어, 정치의 중심지로 발전했고 서울의 중요한 축을 형성했다. 한강 개발과 맞물려 여의도는 서울의 새로운 얼굴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여의도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고려사항들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비전과 도시 발전 전략이 결합된 복합적 의사결정이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실용성, 정치적 상징성, 도시계획적 전략, 기술적 도전, 안보적 고려 등이 모두 어우러져 여의도라는 선택으로 귀결되었다. 이 결정은 단기적 편의가 아니라 장기적 국가 발전을 내다본 선택이었고 그 결과 여의도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 오늘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거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이 되었다. 수많은 역사적 순간들이 이곳에서 펼쳐졌고 국민의 뜻이 이곳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구현되었다. 여의도라는 선택은 단순히 건물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다. 모래섬에 불과했던 여의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 과정은 국가 발전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한국의 전통 풍수지리 관점에서 여의도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땅이다. 풍수지리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 지형과 인간 공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의 전통 지식체계이며 한국의 역사적 건축물과 도시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를 풍수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이곳이 왜 권력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여의도라는 지명 자체가 풍수적으로 의미심장하다. 여의는 너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불교의 여의주와도 연결되는 개념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보배로운 장소를 의미한다. 풍수에서 명당은 인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여겨지는데 여의도라는 이름 자체가 이러한 명당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사당이라는 국가입법부가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은 국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와도 부합한다. 한강이 섬이라는 여의도의 지리적 특성은 풍수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풍수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득수인데 물을 얻는 것, 즉 수자원과의 관계가 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의도는 한강 본류에 둘러싸인 섬으로 사방이 물로 에워싸여 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과 생명력을 상징하며 특히 흐르는 물은 기운의 순환과 재생을 의미한다. 한강이라는 대하천에 둘러싸인 여의도는 풍수적으로 강력한 수기를 받는 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여의도는 한강의 물줄기가 공유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풍수에서 물이 크게 휘어지는 곳, 즉 포구 지형은 기운이 모이는 명당으로 여겨진다. 물이 직선으로 흐르면 기운도 빠르게 흘러가 버리지만 물이 휘어지는 곳에서는 기운이 머물고 축적된다고 본다. 여의도는 한강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지점에 위치하며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풍수적으로 기운이 모이는 혈처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의도의 배산임수 구조도 주목할 만하다. 비록 여의도 자체가 평지이지만 북쪽으로는 북한산과 북악산 등 서울의 주산들이 자리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관악산이 안산의 역할을 한다. 풍수에서 이상적인 지형은 뒤에 산이 있어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 물이 있어 생기를 공급하는 형국이다.
여의도는 한강 북측에서 보면 남산과 관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한강을 앞에 둔 형국이며 넓은 관점에서 보면 서울 분지의 풍수적 기운이 모이는 지점에 위치한다. 국회의사당 건물의 배치도 풍수적 원리와 무관하지 않다. 건물은 남향을 기본으로 하여 채광과 기운의 흐름을 최적화했다. 풍수에서 남향은 양기를 받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여겨진다. 특히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건축물에서 남향 배치는 필수적으로 고려되었다. 국회의사당의 도명 지붕 또한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형상으로 천원지방의 우주관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의도 주변의 산세와 수세를 분석하면 더욱 흥미로운 풍수적 해석이 가능하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사방을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남산이, 서쪽으로는 양천과 김포 방면의 낮은 구릉지가, 북쪽으로는 앞서 언급한 서울의 주요 산들이, 남쪽으로는 관악산이 자리한다. 이러한 사신사 구조는 풍수에서 이상적인 명당의 조건으로 여겨진다.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연무의 지형적 조건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강의 물길 또한 풍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풍수에서 물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흐름의 방향과 속도가 중요하다. 한강은 여의도를 감싸며 흐르는데 이는 옥대수의 형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옥대수는 띠처럼 땅을 감싸며 흐르는 물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형은 귀한 자리, 권력이 모이는 자리로 여겨진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옥대수 지형에는 왕궁이나 고관대작의 저택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의도의 지기 흐름도 주목할 만하다. 풍수에서는 땅의 기운이 용맥을 따라 흐른다고 본다. 서울의 주요 용맥은 백두대간에서 시작하여 북한산과 북악산을 거쳐 남산으로 이어지는데 이 기운이 한강을 건너 여의도와 영등포 일대로 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강이라는 대하천은 기운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운을 정화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여의도는 서울의 주요 용맥이 한강을 건너 재생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사당의 돔 형태는 풍수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풍수에서 둥근 형태는 하늘을 상징하고 조화와 완성을 의미한다. 돔의 형상은 기운을 모으고 순환시키는 구조로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여겨진다. 또한 높이 솟은 건축물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통로 역할을 하며 이는 권위와 정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국회의사당의 웅장한 외관과 높은 돔은 풍수적 관점에서 보면 천지인 삼재의 조화를 건축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의도의 계절별 풍수적 변화도 흥미롭다. 한강이 얼고 녹는 과정, 수위의 변화, 계절풍의 영향 등은 모두 이곳의 기운에 영향을 미친다.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는 생기가 충만하고 여름에는 풍부한 수기가 열기를 조절하며 가을에는 수확과 결실의 기운이, 겨울에는 저장과 재생의 기운이 모인다. 이러한 사계절의 순환은 여의도가 단순히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기운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현대 풍수의 관점에서 여의도의 도시 개발도 분석할 수 있다. 고층 건물들이 질비한 현재의 여의도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상과 같다. 풍수에서는 자연 지형뿐 아니라 인공 구조물도 기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은 일종의 인공 산맥을 형성하여 바람을 조절하고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특히 금융기관과 미디어 기업들이 밀집한 것은 풍수적으로 재물과 정보의 기운이 모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의도의 풍수적 약점도 존재한다. 섬이라는 특성상 주변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며 과거에는 홍수 위험이 있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하지만 과도한 물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방이 건설되고 지반이 높아졌는데 이는 풍수적으로 땅의 기운을 안정화하고 강화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의도 공원과 녹지 공간의 조성은 수기와 목기의 균형을 맞추는 풍수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국회의사당 주변의 공간 배치도 풍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넓은 광장은 기운이 모이고 분산되는 명당의 역할을 한다. 풍수에서 명당은 건축물 앞의 개활지로 양기가 모이고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국회의사당 앞 광장은 이러한 풍수적 원리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의 가로수와 조경은 생기를 공급하고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여의도를 둘러싼 한강의 다리들도 풍수적으로 의미가 있다. 마포대교, 여의도대교, 동작대교 등은 기운의 통로이자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풍수에서 길은 기운의 흐름을 나타내며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길은 다양한 기운이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의도로 연결되는 다리들은 서울 각 지역의 기운을 여의도로 모으는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풍수학에서는 전자기장이나 지하수 흐름, 지질 구조 등 과학적 요소들도 고려한다. 여의도는 한강의 충적토로 형성된 땅으로 지하수가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하다. 이는 생명력이 강한 땅의 특징으로 풍수적으로 생기가 충만한 곳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한강에 흐르는 물은 음이온을 발생시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이는 현대 과학과 전통 풍수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여의도의 야경 또한 풍수적으로 흥미로운 요소다. 밤에 빛나는 고층 건물들과 한강의 야경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양기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풍수에서 빛은 양기의 상징이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는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공간을 의미한다.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여의도의 건축물들이 밤의 조명으로 빛나는 것은 이곳이 밤낮으로 기운이 살아있는 공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풍수적 관점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명당에 자리한 권력기관은 오래 지속되고 정통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풍수의 논리다. 실제로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자리 잡은 이후 50년 가까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중심지로 기능해왔다는 것은 풍수적으로 이곳이 적합한 자리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여의도의 미래 풍수적 전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후변화와 도시 개발로 인해 한강의 수위와 흐름이 변화하고 여의도의 공간 구조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풍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변화하는 살아있는 학문이다. 여의도의 풍수적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과의 조화, 적절한 개발과 보전의 균형, 공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전통 풍수에서 강조하는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보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하늘의 뜻과 땅의 기운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